재건축은 불확실성이 높은 투자처예요. 재개발은 규제가 상당히 느슨한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똑같은 투자자 시장인데? 재건축은 부자 거고요. 사람들의 인식에는 재개발은 서민 거예요. 98%의 표를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부터가 좀 이제 중요한데, 자, 현황을 보면 19년 9월 기준으로 31개 투기가열지구 전 지역은 자 그러니까 8월 달에 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이 나오면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정량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이 정량 지정 요건이 뭐냐? 뭐 어려우니까 그냥 충족시킨 거예요, 그냥. 예, 충족시켰어요, 다. 예.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보다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더 높으면 다 충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당시에 보시면 근데 향후에 분양가 상한제를 어떻게 적용을 하냐? 집값 불안 우려 지역을 선별 핀셋으로 지정하겠다. 왜 핀셋으로 지정하겠다라는 겁니까? 여기 보면 이제 시군구 단위로 들어가는데 더 빠르게는 동 단위로 이제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동 단위로. 예, 왜 이럴까요? 갑자기 잡으려면 다 잡지. 예, 어차피 서울시 전역이 다 투기가열지구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 이제 개선 방안을 보면 투기가열지구는 언제든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왜 갑자기 핀셋 규제를 하겠다는 걸까요? 빨리 지정하고. 예, 핀셋으로?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니, 아예 그 막아버리려면 아예 그냥 서울시 전역을 다 지정을 해버려서 그냥, 예? 다 그래야지. 왜 갑자기 또 핀셋 규제가 나올 거예요, 핀셋 규제가. 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맞는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재개발, 재건축을 한번 놓고 보죠. 자,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개발 이익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제가 있죠. 예, 재개발은 왜 없습니까? 재개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언제 생겼어? 네? 자,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초과이익 환수제 없죠?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되면 그때부터 내 거 못 팔아먹어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이 설립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장기 보유자가 아니면 10년 보유하고 5년 거주한 사람이 아니면 그거 못 팔아먹어요. 언제까지 못 팔아먹어요? 지어질 때까지. 근데 지어질 때까지가 이게 기한의 정함이 있어요, 없어요? 언제 지어질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지금 예를 들어 지금 잠실중공 5단지 조합 설립 인가는 진제가 났죠, 그죠? 이거 언제 될지 여러분 지금 가늠이 되세요, 안 되세요? 이 상황에서. 그죠? 자, 그런데 자, 이런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어차피 재개발, 재건축이 투자자 시장이에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불안한 게 뭡니까? 불확실성. 앞에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가장 불안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자, 재건축 아파트를 제가 매입을 했어요. 근데 조합 설립이 나버렸네? 근데 못 팔아먹어. 팔지도 못하고. 근데 언제 될지는 몰라요. 제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재개발은요. 재개발도 똑같은 지위양도 금지가 있거든요. 근데 걔는 언제부터냐면 언제부터예요? 관리처분이 뭡니까? 예, 관리처분 끝나면 사업 끝난 거예요. 예, 관리처분 끝나면은 이주하고 철거하고 일반 분양하고 끝이에요. 그러면은 짧으면 3년 안에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재건축하고 재개발을 보면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재건축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불확실성이 높은 투자처예요. 근데 재개발은 내가 못 팔아먹는 기간이 3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분양권 어차피 지금 전매 기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얘는 기한의 정함이 있죠. 중국나무 나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뭐예요? 재건축에 비해서 재개발은 규제가 상당히 느슨한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똑같은 투자자 시장인데? 네. 재건축은 부자 거고요. 재개발은 서민 거예요. 원래 시장을 들여다보면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식에도 그렇고 모든 사람 대부분 투자자들의 인식에는 어떤 인식이 되냐면 재건축은 부자 거예요.
근데 재개발은 서민들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한남 노타운 이런 데 투자 금액 비싸잖아요. 일반 재건축 아파트보다 더 비싸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인식에는 재개발은 서민 거예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부자들 그러니까 2% 그러니까 이번 그 종부세 강화시킨 것도 마찬가지예요. 2%가 되는 종부세 부담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얘네는 어차피 지네 표밭이 아닙니다. 얘네는. 그죠? 그다음에 나머지 98%의 표를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종부세 강화시킨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건축 강화시키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자 거니까. 근데 재개발은 서민이라는 인식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개발 초과이익 환수제도 없는 거고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같은 경우에도 이 재개발의 재건축에 비해서 상당히 규제가 느슨한 거죠. 자, 그러면 왜 핀셋으로 지정하겠습니까?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예. 예, 강남이 타겟입니다. 예, 강남 4구 플러스 마포, 용산, 성동 이런 데가 타겟이에요. 동작까지 해서. 이런 데를 핀셋으로 규제하겠다라는 거죠. 나머지 강북 지역들, 뭐 강북의 3인방, 뭐 기름뉴타운, 장인뉴타운, 이문뉴타운, 아니면 저기 수색 증산 이런 데 규제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야,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냥 지나간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지금 돈이 보이는 거예요. 그거 어디다가 투자해야 돼요?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받는 지역들 더 오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핀셋으로 규제하겠다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부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런 지역을 핀셋으로 규제하겠다라는 거고 그 외 지역은 제외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서 가는 단지들은 불확실성이 적어지잖아요. 물론 이제 분양보증 심사는 적용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강북 지역에 지금 분양가들을 보면요. 분양보증 심사가 들어가더라도 이번에 뭐 기름 뉴타운도 마찬가지였고 주변의 시세를 어느 정도 반영을 많이 해줬습니다. 강남에 비해서. 예, 강남에서 자 여러분들 기름 뉴타운의 롯데캐슬 그거 분양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인지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제가 알기로 저도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제가 알기로는 한 2,500대에서 2,700대 사이였어요. 예, 기름 뉴타운이요. 예, 2,500인가 하여튼 그거 아마 사이였을 겁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둔촌주공이 2,700에 나와요. 앞으로 둔촌주공이 분양보증 심사 통과한 게 2,700에 나오는 거잖아요. 어때요? 예, 그러니까는 지금 이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강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강북 3인방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규제를 피해갈 수가 있는 거죠. 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적용도 안 받고 지금 주변에 해주는 걸 보면 지금의 둔촌주공하고 똑같이 해줘버리니까. 여러분 투자를 잘 하시고 싶죠? 예, 잘 하시려고 오늘 토요일 쉬는 날이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예, 제가 뭐 잘생긴 것도 아니지만. 뭐 이렇게 엎드려 절받게 하고 또 그죠? 예. 근데 여러분들 투자를 하실 때는요, 투자를 정말 잘 하시려면 너무 빠르면 안 돼요. 너무 빠르면 오래 기다려야 돼요. 남보다 반박자만 빠르면 됩니다. 반박자만. 예. 너무 빠르게 행동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더 지겨워질 수도 있고 규제를 빨리 받아요. 남보다 반박자만 움직이면 됩니다. 반박자만. 예.